예년 같으면 선거 홍보물 주문이 밀려들어 총선 특수를 맞았던 대전 인쇄거리가 썰렁합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이 달라진 데다 계약이 연기돼 교재 납품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0년 첫 인쇄소가 들어선 뒤 국내 3대 인쇄 밀집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대전 인쇄거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지만 최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특수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이 대면 선거 운동을 피하면서 명함이나 유인물, 현수막 등의 주문량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총선 인쇄거리 업체들이 올린 매출액은 100억 원가량. 올해는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약된 인쇄물도 다 취소가 되고 책자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밤조하고 이제 이부제를 돌려야 되는데 일이 낮에도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 연기에 따른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재봉 공장엔 학교로 나가야 할 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계속된 계약 연기로 납품이 정지된 채 남아 있는 겁니다. 월간지라든지 책자가 지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직원 월급도 주고 저도 좀 먹고 살고 그러는데 그냥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벚꽃 축제 등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봄 축제도 모조리 취소돼 소책자 등 주문도 멈춰선 지 오래. 이렇다 보니 매출 특수는 고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대전 지역 특성상 기관의 수주를 내심 기대해봐도 기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우선에서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기관 주문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인쇄 발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좀 어려울 때 인쇄업계를 도와준다면은. 네, 이수복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취재 내용을 보니까 인쇄업계의 피해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다른 업계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네, 일단 전반적인 소비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에서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다, 넘지 않으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소비 심리 지수가 82였습니다. 이게 지난달보다 14.3포인트 하락한 건데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대고요. 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걸 증명하는데요. 인쇄업계뿐만 아니라 수상공인 전체로 피해가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충남연구원이 지역 내 수상공인 33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인쇄업을 포함한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체의 81%가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뭐 여러 수치가 전반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쇄업계만큼이나 피해가 두드러진 업종이 또 있을까요? 네, 숙박 음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2%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업종 등 요식업 피해와 관련해선 지난번에 한번 다뤘고 이번엔 숙박업계에 대해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다중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도 있었고 시민들도 다중시설을 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숙박업소 업주마다 하나같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보통 일주일 통틀어 방 10곳 중 7곳은 차 있어야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대전 지역 숙박업소 평균 공실률이 55%나 된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 일주일에 방 10개 중 5개 이상이 놀고 있는 숙박업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네. 네, 대한숙박업중앙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업소 20곳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머지 업소들도 직원들을 자르거나 혹은 쉬게 하고 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한 달이 더 넘어가면 폐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전통시장 쪽도 함께 취재를 해봤죠. 얼핏 생각을 하면 소비 심리가 뭐 아무리 위축됐다고 해도 식재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아무리 외출을 삼가하는 시민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생필품들은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슈퍼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 접하셨을 겁니다. 네. 시장도 마찬가지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찾아야 하는 곳이란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말을 들어보니 일부분 한정된 이야기였습니다. 채소, 고기 등의 식품류만 매출을 하락이 적고 공산품, 예를 들어 그릇 가게나 화장품 가게와 같은 곳들은 종일 파리만 날린다는 겁니다. 네네. 얼마 전 구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장에 나와 조사를 벌였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유동인구가 코로나19 전보다 10에서 20% 빠진 데 비해서 이들 공산품 판매점들은 매출이 최저치를 찍는 등 판매 품목별로 피해가 크게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군요. 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원책도 여러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그런 긴급 금융 지원을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용등급 4에서 10등급인 소상공인들에게 연이율 1.5%의 저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점마다 수십에서 수백 명씩 줄을 설 만큼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실제 대출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현장 취재를 하면서 만나본 사장님들 대다수가 긴급자금 대출을 신청하셨는데 대출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최대한 이 같은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자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등의 업무를 나누기로 하고 또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으로 대출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나 일본 규제 등의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긴급자금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대출이 어렵고 저리라고 해도 가장 신용등급이 좋을 때 1.5%가 적용되고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이율이 높아지는 데다 지역 신보에 0.8% 정도 되는 보증료까지 떼어주면 사실상 저리로 보기엔 힘들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뭐 힘든 시기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수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